안녕하세요. 자, 위너스 아카데미의 정우승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요, 저희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 세미나에 준비한 세무사 심화 종합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심화 종합반은요, 세무사 심화 과정인데요, 저희 내년에 세무사 1차 그리고 2차 시험까지 동차로 꼭 합격하실 분들이 들어야 될 필수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과정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모토는요, 내년 동차를 위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한 대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만 목표로 한다. 그럼 뭐 굳이 이 과정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동차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내년 동차까지도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학습하시면 1년 더 빨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요, 내년 동차 합격을 목표로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공통 과목에 대해서 2차 수준의 이론 연습 강의하고 그다음 진도불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1차 시험에 나오는 회계, 세법 과목 있죠. 2차까지 들어가는 이 과목에 대해서 고득점을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뭐 그럭저럭 점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회계학 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는 학생이 필요하고 1차 시험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회계세법, 2차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런 회계세법 가지고 저희가 고득점을 좀 해두자라는 겁니다. 뭐 재정학을 잘 맞아서 상법을 잘 맞아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까지 동차까지 엄도한다면 회계세법 점수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에 회계세법 고득점 저희 목표고요. 또 하나는요, 2차 동차 합격이 가장 큰 목적이죠. 내년 1차만 붙는 게 아니라 2차까지도 내년에 끝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스텝 1에서 가장 먼저 제가 진행할 거는 저희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본 이론 내용 정리할 거고요. 기본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고요. 그다음 2차 수준의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 강의를 할 거고 그다음 진도별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수강 대상은요, 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신 분들이 이 과정을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이 이 과정 들어왔을 때는 정신 없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세무사 봄 기본 종합반에서 학습을 하셨던 분들 또는 중급회계라든가 원가관리회계, 세법개론 강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과정을 한번 공부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심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9월 3일 날 개강을 하게 되는데 교육기간은요, 9월 3일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3달 동안, 석 달 동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작년하고 차이점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동안 심화종합반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4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바로 객관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스로 정리할 시간도 잘 없고 막 좀 시간이 쫓기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11월 달에 딱 끝내고요.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또 한 번 복습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립니다. 복습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다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1차, 2차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한 달 땡겼다라는 것. 종강 시간을 한 달 땡겼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4시간 텀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전에 4시간 하고요. 그다음 오후는 수요일만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있으면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수요일 하루만 해가지고 4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다음 진도별 모의고사 월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에 재무회계는 김기동 회계사님께서 맡아서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원가관리인 이승근 선생님, 그다음 세무회계는 제가, 세법학은 윤조 선생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요게요, 이 4과목이 세무사 1차와 2차의 공통적으로 나눈 과목이죠. 일단 세무사 1차 시험에 회계학 개론에 재무회계, 원가관리계 6대 4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2차 때도 회계학 1부라는 과목으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대 4의 비중으로. 그 다음 세무회계는요, 1차 시험에는 세무회계, 세법과 합쳐가지고 세법학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세법 과목이 배점이 300점이에요. 회계학 과목이 100점이고 세법이 300점인데 세무회계가 회계학 2부라는 과목으로 100점이고요. 세법학이 1부, 2부에서 2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세법이 전체 300점 배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2차까지 대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세무회계와 세법학을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법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 조금 뭐라 그럴까,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알 건데 세법학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논술하고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해서 이거 저거 내 거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죠.
강의 듣고 나면 확실히 정리됐어.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내가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차 주관식 문제를 풀어내보고 써보고 하는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그거보다는 1차와 2차 동시 필수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만 정말로 나오게 되는 그 세법학 부분은 좀 비중을 좀 줄이고 1차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즘 어렵게 주제가 되고 있는 이론형 문제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은 구하는 문제에서 개론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법학에서 이게 지금 유해 세법학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심화 세법학이기 때문에 세법학 시간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세법 이론형 문제까지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건 어느 과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심화 세법학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김희동 선생님께서 강의 진행하시는데 일단 2013년 세무사 재무회계 연습이 새로 출간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까지 반영된 이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주관식 연습 문제예요. 주관식 연습 문제인데 그래서 2차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그다음에 2차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내용들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나면 1차 계산형 회계학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책이 그렇게 두꺼운 부분 두껍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자, 그 다음에 이승근 선생님께서 원가관리회계에 맡아서 강의 진행하시는데요.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1.5차라는 책으로 강의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좀 낮죠. 재무회계보다는 40% 정도, 재무회계 60%라면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원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원가관리회계는 1.5차나 2차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 1차 대비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요. 세무회계 연습서 문제만 있는 책입니다. 이 책하고 여러분 1차 때 공부했던 세법 결혼 공부할 때 같이 봤던 이 워크북 교재, 워크북으로 이 내용을 빨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2차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1차 문제도 어떻게 여기 반영이 되는지 이 연습 문제집 가지고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개론에서 배웠던 거는 보통 이제 말만 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예제 수준 정도, 그 정도 봤는데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차 때도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세무회계 책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동차할 때 그때 가서 세무회계를 처음 접한다. 굉장히 큰 두려움과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심화 과정에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법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시험에 200점 만점을 출제하면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세법학 1부, 2부 기본서에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법조문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1차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학습뿐만 아니라 1차 세법의 이론형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 보충 프린트를 가지고 1차 이론형 문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가지고 1차 시험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재미없게 세법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세법학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법학과 1차 문제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배운 내용 가지고 똑같이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심화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심화반을 도입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번 우리가 업그레이드 했고,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11월까지 끝내는 걸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심화 과정은요, 일단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스텝 1 가장 먼저 중급회계를 배우고 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중급회계 기본 과정에 배웠던 이론 내용들을 강의 노트를 통해 가지고 별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내용을 풀기 위한 이론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 1차 회계학 개론 객관식 문제 중에서 이론형 문제까지도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봤던 우리 주관식 연습 문제집 가지고 2차 회계학 1부에 나오는 재무회계 문제 대비하고 그다음에 1차 회계학 개론 계산형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3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진급을 모의고사로 피드백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만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문제만 풉시다. 이게 아니라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할 거예요. 원가 관리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관리액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연습 문제 풀이할 거고 그 다음 진도물 모의고사로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세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 개론에서 배웠던 워크북 가지고 배웠던 내용들 또는 세법 개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1차 세법 개론의 객관식 문제 중에 이론형 문제도 마찬가지 법인세, 세무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주관식 연습 문제 있었죠? 그 연습 문제 가지고 2차 문제라든가 1차 계산형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 피드백 과정까지도 하게 될 겁니다. 세법학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요. 이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 동차 때 효율적으로 세법학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세법학을 나중에 처음 보면은 이거 뭐지? 그래요. 이 과목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죠. 강의 듣는다고 아 이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유해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 세법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처음 접근을 미리 해두신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차 때 처음 보면 뭐 멘붕이에요. 멘붕 상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해버리고, 멘붕도 지금 오는 게 낫지 동차 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차 때 효율적으로 세법을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교재를 토대로 세법학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세법 마인드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마인드 형성하는 조차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세법 기본 교재는 법의 취지라든가 판례에 있는 취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조문의 원문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이론형 문제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세법과 세법 과목 중에서 중복되는 국세 기본법, 그 다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최근에 출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1차 세법 이론형 문제를 함께 학습할 겁니다. 별도 보충 프린트 나가서 내용 공부한 다음에 2차까지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1차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어느 정도 법 문제 보고도 우리가 1차 문제, 1차 교재 가지고도 세법 개론책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국세 기본법은요. 요즘 더군다나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국세 기본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뭐 경영대학 교수님들이 출제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로스쿨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요. 법대 교수님들께서 세법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법 교수님들께서, 법대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직접 국세 기본법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법학적 마인드가 없으면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차 같은 경우는 판례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대응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법학도 진도를 모의고사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화반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 듣고 저희가 그냥 단가반 강의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반이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 몇 가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석 체크, 매일마다 여러분들 오셨을 때 출석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진도를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반은요, 누가 뭐래도 뭐 다른 어떤 장점보다도 진도를 모의고사,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학습하고 있다,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이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차근차근 빠짐없이 이 모의고사에 응시하셔가지고 내가 틀린 게 무엇인지 오답노트 만들고 체크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부 모의고사 실시하게 될 거고, 수업이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온라인 강의 별도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세무사 심화과정 거쳐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동차로 붙으신 이런 세무사님들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심화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은지 그런 상담을 상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닝 패스 상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담임 강사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화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저희 목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 동차 합격, 일단 이게 가장 큰 목표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도 붙어야 되죠. 그래서 1차 회계세법 고득점 목표와 동시에 내년 동차 합격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년에 꼭 붙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이 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종합반에 못 들어오신 분들 할지라도 내년 동차를 위해서라면 스스로라도 저희가 지금 종합반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과목들은요, 꼭 스스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년 동차 때 정말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심화를 하신 분들, 재정인 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앞으로 여러분들 일정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일정 보시면서 정말로 지금 공부해야 되겠구나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요거는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지금 기본 과정을 하고 계신 분들, 봄 기본 종합반이라든가 온라인으로 또는 단가반으로 여러분들이 세법 개론, 중급회계, 원가 관리기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었다, 마무리가 돼 간다라고 하신 분들은 마무리라는 게 한 번 정도 본 것만도 충분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연습 과정 돌아서 심화 과정 돌아서 꼭 준비를 해두시면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도 꼭 여러분들이
동차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자, 시간선이에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제가 9월 달부터 해서 뭐 내년 2차 볼 때까지 잠깐 적어놨는데, 자, 우리가 지금 뭐 봄기본 종합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온라인 과정이라든가 뭐 단과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급회계라든가 원가 얘기, 세법 개론, 뭐 재정학 회사법까지는 아직 안 보시다 할지라도 요 과정들, 요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보신 분들이라면 복습을 하면서 이제 봤겠죠? 보신 분들이라면 내년 동차를 위해서라면 심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으로. 우리가 심화 과정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한 달 땡겼다고 했습니다. 한 달 땡긴 이유는, 종강하는 날짜를 한 달 땡길 이유는 3달 동안 심화 과정 학습을 하고 나서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학원 수업 많이 듣고 수업 시간에 이해했다, 그래봤자 그건 아는 과정일 뿐이에요. 안 거예요. 강사가 강의한 거, 오케이, 이해했어. 이게 끝이지. 내가 풀어낼 수 있냐? 다르거든요. 아는 것과 내가 풀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이해하고 났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죠. 학원에서 강의만 듣는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써내려가야 되고 연습장에 펜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게 쌓여야지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빨리 끝내드리고요. 저희가 빨리 끝내드리는데 그렇다고 막 타이트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충분한 시간 확보해서 강의 드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재무회계 연습, 원가관리회계 연습, 세무회계 연습, 세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심화 과정에서. 이게 2차 때 그대로 똑같은 교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2차 때. 1차, 2차 지금 다른 교재가 아니라, 심화반 교재하고 다른 교재가 아니라 똑같은 교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들 학습해 놓으면 11월 달 끝나고 나서 10월 한 달 동안 그동안 배웠던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과 심화 과정 스스로 정리하면서 또 한 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1차 붙어야 되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는요, 객관식 과정 통해 가지고 객관식 문제 우리가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원가관리 객관식 문제, 세법 객관식 문제 풀어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건데, 이미 심화 과정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객관식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기본 과정에서 바로 심화 과정 없이 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문제 처음 보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지? 근데 이미 심화 과정 거친 분들은 이거보다 큰 사이즈의 문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접근했었어.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게 이미 접근해 봤기 때문에, 한번 봤기 때문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이미 높은 사람만 올라갔던 사람은 이보다 낮은 사람은 충분히 올라가요. 마찬가지 심화반이라는 어려운 문제들, 뭐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2차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1차 문제들은 더 쉽게, 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험 시간은 굉장히 작아요.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빨리 푸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미 어려운 내용들을 좀 공부하고 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차 합격도 굉장히 공부할 때 편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뭐 스트레스 받긴 받겠지만 좀 그냥 넘어오신 분들보다는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합격률이 높단 말이죠. 많이 높고. 객관식 과정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2달 정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1차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한 다음에 1차 합격을 했다면 4월 말에 우리가 시험 보죠. 합격하고 나면 동차 과정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학원들에서, 교육기관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동차 종합반이죠. 저희 학원도 있어요. 세무사 동차 종합반. 근데 이 과정이 주 5일 수업해요. 보통 월화 수목 금. 근데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오후 수업까지 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은. 왜냐면 2달 만에 지금 끝내야 되는데, 2달 또는 3달 만에 이 과정을 끝내야 되거든요. 2달이에요. 2달. 5월 6월 2달 동안 이 과정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오후 수업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이 과정인데, 요거를 2달 만에 끝내야 되려면 일주일에 2-3번은 넣어야 된단 말이죠. 2번이 뭐예요? 3번 4번은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6시간, 8시간 정도, 평균 6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오후에 그 과정을 다 공부할 수 있냐? 세무회계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할 수 있냐? 세무회계 어떤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이 끝나도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때 가서 처음 접하다 보면 거기다 세법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재무 원가 같은 거 좀 아는 것들은 소리할 수밖에 없고, 세무회계도 제대로 다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법인세 버리고 안 돼요. 제대로. 이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충분히 따라오신 분들 충분히 있어요. 입안에서도 많은 합격생 배출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2차 대비가 확률이 높게끔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동차 주입사 과정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2차 시험을 여러 번 본 뭐 3차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심화 과정 이미 재무회계 연습, 원가회계 연습, 세무회계 연습 이미 공부했다. 이미 심화 과정에서 한번 맛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자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최소한의 시간만 학원에 나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 끝나고 나서 바로 객관식 끝나고 이건 심화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과정이란 말이죠. 또 들어와서 동차종합반 들어와서 똑같은 강의 또 들을 필요 없단 말이죠. 원가 관리 똑같은 강의, 세무회계 똑같은 강의, 세법 똑같은 강의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5일 동안 이 과정은 주말에 이틀만 나와서 모의고사 보면서 피드백하는 과정이거든요. 스스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심화반을 공부하시면 심화반 공부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동차 종합반 이 과정 안 들어가고 이 과정 들어와서 좀 더 효율적으로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심화반에서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진행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화반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만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공부하신 선배님들 이번에 2차 동차 주입사 과정 오셔가지고 공차 공부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과정뿐만 아니라도요. 여러분들이 꼭 종합반에 안 들어오셔도 재무회계 연습, 원가회계 연습, 세무회계 연습, 세법 꼭 미리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내년 동차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필요한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무사 과정에 대해서 유예까지도 뭐 이 과정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내년 동차에서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저희는 한 선생님 가지고 일관성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내년 동차도 합격하고 객관식도 수월하게 붙을 수 있는 이 과정을 같이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얼마든지 또 이제 우리 담당자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좀 더 빠른 세무사 합격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